의사로서 이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건강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들으시고 이따가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졸면 제가 깨울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요통인데 우리 형제님들 요통하면 요가 무슨 요자예요? 허리. 형제님들 왜 아시는 줄 아세요? 군대 가면 다 요대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요대의 그 요자입니다. 허리 요자고 로백 페인이라고 요통이라고 합니다. 그 신체 계통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뇌가 보이죠? 뇌는 이제 뇌신경계, 그 다음에 옆에 심장이 보이는데 여기는 순환기계, 밑에 폐가 보이는데 이건 호흡기계, 옆에 이제 신장하고 이제 방광이 보이는데 여기는 비뇨기계.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계통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통인데 이거는 이제 근골격계에 해당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허리 아프고 뒷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무릎 아프고 손목 아프고 여기 다 그럴 나이시가 아니신데 다 벌써부터 이제 막 공감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여기 환자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이현희 자매님께서 무릎을 다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허리가 제일 많습니다. 심호영 형제도 저 허리 아파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심호영. 허리는 거의 평생의 80%는 한 번 아파요. 감기 다음으로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아픈 경우 많죠. 뭐 50견 오고 회전근개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이렇게 팔꿈치 아프시고 골프 치시고 테니스 치시는 분들 중에 그 아프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신데 이제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보면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여성이 15%가 더 많아요. 남자는 한 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손목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기 안다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손목 과사용하셔가지고 수근관 증후군 생기시는 분도 있고, 발목 발통증, 뭐 발목이 아파서 못 뛰시는 분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인데 오늘 주제는 허리인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통증입니다. 거의 감기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번 겪었습니다. 저도 허리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 아팠냐면 고리턱에 보면 저는 허리 주로 안 아픈데 우리 교회 이사할 때 옆에 창고에 짐 옮기고 막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허리 한번 아팠고, 군대 가서 뭐 군대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형제님들한테 저 군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사주 훈련 논산훈련소 갔다 왔는데 그때 굉장히 오래 걸었어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그때 허리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좋아져요. 허리 아프면 좋아지고 만성 통증으로 가는 건 10% 이내입니다. 허리 구조인데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진료실에서. 보여드리려고.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경추부터 요추, 천추, 미추까지 다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꼬부라져 있잖아요. 이 꼬부라져 있는 게 원래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추 같은 경우는 이 C자 커브를 이제 반대로 해놓은 것 같이 이 C자 커브가 이렇게 돼 있죠. 네, 흉추는 C자 커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추도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요추는 이렇게 전만이 있다고 해요. 전만, 요추 전만, 경추 전만은 있어야 되고 흉추는 후만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뼈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중간에 디스크라는 구조가 있어요. 디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나이 때는 디스크가 중요합니다.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호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빵. 호빵 안에 팥 앙금이 있고 싸고 있는 빵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디스크는 호빵같이 안에는 말캉말캉한 그 수핵이라는 게 있고 그 빵같이 이게 부드럽진 않아요. 되게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걸로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액은 쿠션 역할을 하고 섬유륜은 이 쿠션을 꽉 잡아주는 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뭐 의사 찾아가면 얘기하잖아요. 허리 어디 아프세요? 뭐 허리 위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떻게 할 때 아파요? 뭐 앉아 있을 때 아파요? 서 있을 때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발 들어보세요. 뭐 여기 저려요?
소대변은 잘 보세요. 이런 거 다 물어봐요. 허리 아프면. 이런 것들이 의사들이 진단하는데 간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아픈 이유가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각한 기저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병원이 재활병원이니까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 있는데 어떤 분은 우리 나이 또래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뼈로 이제 전이가 됐는데 뼈가 이제 무너졌어요. 뼈가 무너지면 뒤에 지나가는 척수신경을 눌러서 하지마비가 됐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이제 엎어져가지고 척추압박골절, 여러분 잘 아시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시죠. 척추퇴행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전이증, 척수염 퇴행성 측만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심각한 기저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나 감염 같은 것으로 척추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거나 하면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척추체 자체에 암이 생기는 건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원발암이 있고 이쪽으로 뼈 전이가 돼서 뼈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암이 뒤에 있는 척수신경을 눌러서 한번 하지마비가 되는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낮지만 심각한 어떤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척추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외력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키가 작아지죠. 이게 키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척추체가 이렇게 짜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만약에 한쪽에만 생기면 문제 없는데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은 계속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척추가 이렇게 굽어져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척추압박골절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선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 생기는데 그냥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키가 5cm 이상 줄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척추 후만증이 더 심해질 때 이렇게 심해질 때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경우는 특별히 여기 해당하는 뼈 뒤를 이렇게 퉁퉁퉁퉁 치면 급성기 때는 굉장히 아파합니다. 잘 부러지는 데는 흉추 12번 흉추 12번이면 한 이 정도 12번, 1번, 2번 이 정도는 척추압박골절에 조금 호발 부위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들 아시다시피 기저질환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골다공증 검사는 대부분 이제 병원 가시면 우리 나이 때는 안 하시는데 부모님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누워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골밀도 수치가 있어요. 골밀도 수치가 좀 어려운 말로 마이너스 2.5부터 이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T스코어라고. 근데 그게 1 수치 감소하면 골절 그 위험도가 2배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4.5 막 이래요. 우리 같은 케이스들은 하면 한 0에서 1 사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1 감소하면 2배 증가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에 비해서 8배에서 16배 정도 골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골절 호발 부위는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 손목뼈 골절 있어요. 저희 엄마가 2008년인가 9년도에 넘어지셨는데 빙판에서 딱 짚으면서 어른들 손목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골골절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세 개를 다 가지신 분도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고관절도 부러져 봤어, 손목도 부러져 봤어, 척추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잘 진단받고 골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고 체중 부하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압박골절 얘기하면서 골다공증까지 왔어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보조기를 갖다가 한 6주 이상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많이들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주사를 해서 척추체 안에 시멘트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체를 조금 튼튼하게 하는 척추 성형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우리 교회 이혜성 형제 있잖아요. 보셨죠? 이혜성 형제가 요걸로 이제 수술하고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흔히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디스크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디스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척추체 사이에 있는 물렁뼈 같이 생긴, 아까 중간에 수액이 있고 섬유로 싸고 있는 조직을 디스크라고 하고, 그건 해부학적인 명칭이고, 상병명으로는 보통 안 쓰는데 일반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디스크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이게 붉게 표현한 게 수핵이라고 하는 그런 팥 앙금 같은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굉장히 섬유 조직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척추체 사이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 있죠. 모든 척추체 사이에 있어요. 모든 척추체 사이에 있는데, 이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데는 주로 목, 그 다음에 허리, 등 쪽은 디스크가 문제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척추체고 뼈고요. 그 뼈 안에 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밀어내고 위로 일어서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위아래도 받고 양옆으로도 전달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얘랑 보면 어떤 게 더 싱싱해 보여요? 맨 위, 맨 아래는 어떻게 보여요? 뭔가 굉장히 퇴화되고 퇴행성이 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우리의 몸에 있는 디스크는 안에 아까 말씀드린 수액이라고 하는 팥 앙금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얘가 퇴행이 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물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빠지면 팥 앙금이 딱딱해지고 본연의 역할인 쿠션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수액은 옆으로 퍼지려고 하고 압력을 받으면 섬유륜을 미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륜 자체도 아까 되게 아주 조직이 섬유 조직으로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압력이 강하면 그 팽팽한 조직이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질 수 있어요. 네, 찢어질 수 있어요. 그 찢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술은 얘 보이시죠? 얘가 빨간색으로 표현됐잖아요. 빨간색인 애가 밖으로 나와서 신경을 확 누르면 그거는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근데 증상은 다리가 저려요. 그러니까 방사통이라고 하고, 막 허리가 아픈데 막 다리가 이렇게 저려요. 이렇게 아파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모 형이 우리 형제님이 계시고, 네. 박봉원 형제님, 그 추간판 탈출증 있었을 때 허리 어느 정도 아팠어요? 다리 저리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네. 우리 시모 형 허리 아플 때 기분이 어땠어요? 시모 형 허리 아플 때 기분이 어땠어? 왜 말씀드리냐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진짜 삶의 질이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허리 아픈 사람, 진짜 급성교통 생기신 분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변기에 못 앉아요. 화장실 가서 변기에 이렇게 앉아요. 절대 허리에 힘을 못 줘요. 압력이 높아지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는 막 기거나 옆으로 구르거나 그럽니다. 진짜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들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할 만큼의 급성 요통은 대부분은 추간판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겁니다. 요통이 생기고 다리가 저려요. 아까 박보건 원장님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심하신 사람들은 다리 들어보세요. 그럼 다리가 안 올라가요. 그리고 발목 올려보세요. 발목이 안 올라가요. 이게 어려운 말로 조카수라고 하거든요. 발이 떨어진다고. 이게 발목도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심하신 분은 소대변도 문제 생겨요. 그래서 치료는 일단은 일상생활을 개선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 하세요? 저 물어봐요. 무슨 일 하세요? 사무직이세요? 그런 거 다 물어봅니다. 운동은 뭐 하세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 처방하고, 필요하면 주사를 하고, 또 정말 심한 경우는 이해성형제 같이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추간판 탈출증, 아까 그 디스크 관련된 통증은 제가 이따 또 얘기하고, 척추가 퇴행되는 경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 19세고요. 이게 45세거든요. 슬프게도, 우리 나이랑 비슷하네요. 네, 비교 대상이 19세랑. 여기 보면 이게 디스크가 하얗죠, 안에가. 하얀 거 보여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까매쳐. 벌써 한 이 정도 되고 퇴행이 심하게 오면 그 디스크 안에 있는 수에 개의 그런 싱싱한 것들이 퇴행이 오면 이렇게 제대로 된 쿠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교해 놨죠. 척추 퇴행증이 오면 여기 뒤에 보면 후방 관절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 후방 관절이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무릎 뼈가 퇴행이 오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통증 유발하듯이 후방 관절도 이렇게 퇴행이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부를 다 벗겨내고 근육층을 보여드리는 건데, 척추 뒤에는 굉장히 많은 척추 기립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근육들도 퇴행이 오면 근육이 위축이 오고, 우리 열심히 뛰거나 운동하시면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한 2, 3주만 누워있으면 이 근육이 또 다 빠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지금 앉아 계신 거, 이런 것도 다 척추 기립근이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근육 위축도 동반이 되면 척추 퇴행증은 더 빨리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척추 퇴행증이 진행하면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앞에 U자라고 골극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는 키가 작아지고 후방 관절은 두꺼워지고, 여기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하거든요. 추간공의 공간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척추 퇴행증이 되면 나중에는 거의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척추에 네.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이게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얘기 벌써 나오셨어요. 벌써 제가 얘기하려는 거를 캐치하시고, 이렇게 척추 퇴행증이 되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가는 게 척추관 협착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뼈 사이에 척추는 사실 어떤 구조냐면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구조기도 하지만 이게 머리뼈가 있잖아요. 대뇌가 있고, 대뇌에서부터 이렇게 뇌관으로 해서 척수라는 중추신경계로 쭉 연결돼서 우리가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척추뼈의 뒤에 이만한 튜브가 있어요. 튜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은 우리 손톱만큼 작아요. 단면적이. 근데 그거를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 강원래 씨 알죠? 강원래 씨. 옛날에 클론 강원래. 그분이 척수 손상 환자시잖아요. 주로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이나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셔서 척수를 다치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사지 마비가 되는데, 그 척수강을 바깥에서 이루고 있는 구조가 척추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가 굉장히 퇴행이 오게 되면 특히 허리 부분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 증의 증상은 대표적인 게 하지 파행인데 이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나 버스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다리가 너무 막 저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쪼그렸다가 앉았다가 다시 가면 또 그 거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가 조이는 느낌. 근데 이런 분들은 다소 허리를 굽히면 호전되는 또 그런 증상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처음에 심각한 허리 질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뭐 척추 압박골절, 그 다음에 뭐 퇴행성 척추 질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질환들이 있다. 허리를 아프게 하고 요통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훑어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허리 통증에 대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가 이제 계속 아픈 게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대부분 뭐 이런 옆에 우리 바로선 병원 있잖아요. 이렇게 큰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 가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괜찮아요.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왕왕 있어요. 근데 아까 박보검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그럼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만성질환 다 아시죠? 뭐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고지혈증. 혹시 좀 그렇지만 여기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분명히 있을 텐데. 있을 거예요. 약 드시는 분 있고 한데 우리 만성질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약 먹기 전에 운동하라고 하죠. 일단은 생활 방식을 개선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하세요. 식이 조절하세요. 금연하세요.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체중 10% 뭐 5% 줄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약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허리 통증도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 그 다음에 여기 또 물리치료사 출신 분들 계신데 물리치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물치료 할 수 있어요. 약 먹고 주사치료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굉장히 뭐 소변을 못 본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좋은 자세는 혹시 여기 사무직 계시나요? 사무직. 네. 성수 형제님, 회사에서 한 번 앉으면 몇 분 동안 딱 앉아서 일하세요? 앉아있죠? 앉아있어요? 한 번도 안 일어서시고? 화장실은 그 뭐 대략 뭐 한 몇 번이나 가세요? 그러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앉아있는 거네요. 같은 자세로. 자, 2시간 정도 앉아있다. 저렇게 열심히 땡땡이 뭐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다. 나는 한 번 앉으면 나 사무실에서 한 4시간 앉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훌륭하신 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디스크라는 구조 있잖아요.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혈류를 받잖아요. 우리가 혈액을 받아야지 대사를 하고 분비물을 갖다가 정맥으로 빼내잖아요. 근데 디스크라는 구조는 능동적으로 혈류가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구조냐면 마치 우리 설거지하면 우리 막 퐁퐁 해가지고 막 닦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 씻고 나서 퐁퐁 짤 때 어떻게 해요? 딱 짜자, 손으로 짜서 딱 올려놓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스펀지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자세로 성수형님 같이 뭐 2시간 정도 앉아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특히 뭐 오랫동안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형제님들 사이에 너무 교제가 좋아. 자매님들 MT 가서 교제가 좋아. 그래서 한 번 앉았는데 막 3시간, 4시간 앉아있어.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저도 운전할 때 1시간 이상 저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휴게소 들러요. 휴게소 들러서 이렇게 허리 신전 운동을 많이 해주고, 요즘에는 다 스마트워치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워치인데 얘는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서서 움직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뭐 회사에서 눈치 보이시면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최소한 30분에 한 번은 일어서시라. 30분에 한 번 일어서서 물도 뜨러 가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한번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등받이 의자에 앉으시고 허리를 아까 제가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운전할 때도 저는 저는 시트를 굉장히 거의 90도로 세워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붙이고 이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시트 다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좀 그런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거운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거운 거를 드실 때도 가능하면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장미란 선수 같이 역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허리가 강하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앉은 다음에 이 허리를 요추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 때 이 고관절의 힘으로 드는 거예요. 이 고관절의 힘으로. 엉덩이 근육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 그냥 허리로 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최대한 몸 가까이에 붙여야 돼. 앉듯이.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물건을 들면 허리에서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최대한 앉듯이 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일어나서 들어서 다리 힘으로 드는 게 허리를 그나마 안 다치실 수 있습니다. 급성요통 시 자세는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이제 영아자매가 허리 한번 아픈 적 있거든요. 그때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바닥에 화장실에서 뭐 떨어져서 줍다가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아까 그 급성 요통의 그 섬유륜이 조금 찢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실수를 했어요. 내가 평소에 허리 운동하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화를 냈어 그때. 아픈 사람한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배우자가 아프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공감, 위로부터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막 그때 근데 영화장에 한 번씩 그 얘기 해요. 그때 허리 아플 때 나한테 뭐 운동 안 해서 그렇다고 먼저 그 얘기부터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심호 형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제 옆에서 몇 명 봤어요. 허리 아픈 분들.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누워 계신 게 좋습니다. 누워 계신 게. 누워 계신 게 좋은데 누워 있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누워서 다리를 베개 같은 거 한 2개 밑에 깔고 종아리를 이렇게 90도로 올리는 자세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허리의 압력을 굉장히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뭐 약을 드시고 이따가 동작은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허리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허리가 아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좀 슬픈 얘기지만 다시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아플 확률이 높고 이런 디스크 손상이 반복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점점 이런 코스로 가요. 마치 주식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결국에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가는 것 같은 한 번 손상이 있고 근데 이런 이벤트가 어떠냐면 30대 때 허리 한 번 아팠어요. 40대 때 뭐 골프 스윙 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며칠 누웠어요. 병력이. 그 다음에 50대 때 뭐 화장실에서 뭐 물건 주우려다가 뜨끔했는데 그때부터는 한 달 고생했어요.
60대 때 이렇게 계속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코스를 밟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척추를 이렇게 딱 단면을 딱 잘라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디스크 레벨이에요. 디스크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게 여기 이게 뭐라고요? 안에 있는 게 파당금이라고? 수액. 따라해보세요. 수액. 수액. 이게 싸고 있는 게 섬유륜. 네. 디스크 구조는 수액과 섬유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유륜이 두껍게 생겼잖아요. 양파 껍질 같이. 바깥 3분의 1 정도까지는 신경이 감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쪽쪽쪽 찢어지면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손상을 받아. 그래서 좀 안 좋아졌어. 모를 수 있어. 본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느 순간 아프다고 아예 그냥 몸져 누울 때, 허리 아픈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응급실까지 가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랑 MRI 찍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디스크를 보면 이 디스크에 거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동안 아픈데 그건 낫죠. 나아요. 낫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 형제같이 수술까지 받는 형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아예 다 찢어져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나와서 신경을 콱 누른 거예요. 네? 너무 예리하신데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운동과 복원되지 않느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디스크란 구조가 아까 팥 앙금의 그 구조라고 했잖아요. 옆으로 찢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위로도 압력을 받아서 이 척추뼈의 종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옆이 아니라 위로 압력이 전달돼서 이 종판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이 뼈가 이 색깔이 좀 다르죠? 이 얘랑 뼈가 부는 경우도 있어요. 허리를 받치는 구조가, 이거는 보시면 뼈랑 관절과 디스크 이것만 표현한 건데, 여기에 사실 인대도 있고 전종인대, 후종인대, 많은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는 건데, 이 디스크하고 관절하고 인대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거의 이거는 한 10kg, 15kg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버티겠어요? 근육. 그래서 박보건 선생님 얘기하신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좀 딴 얘기를 하면, 저는 원래 그 스포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나뉘거든요. 스코어 게임이 있고 기록을 내는 스포츠가 있어요. 스코어 게임은 대부분 남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탁구, 축구, 농구 승부에서 이기는 거야. 쟤를 이겨야 돼, 상대방을. 근데 이제 기록 스포츠는 뭐가 있냐면 사이클, 마라톤, 수영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재활학과 의사잖아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런 운동들 앞으로 보여줄 건데 운동을 안 해요. 운동 왜 안 해요? 솔직히 왜 안 해요? 귀찮고, 또 시간 없고, 재미없고, 돈 들어서, 야, 저 카페 사장님 너무하네. 자,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게 재미없다.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니까 저는 재미있는 운동을 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영을 제가 지금 15년째 하는데, 제가 처음 수영할 때는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맥주병을 했거든. 완전 어렸을 때 수영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고 했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지금은 수영을 즐기는 정도의 레벨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제 수영장 가면 뭐 한 1.5km, 2km 그냥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결국에 운동하라고 하면 재미하고 결부되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물어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사실 수영이에요. 근데 수영하라고 하면 귀찮다, 가서 씻어야 된다, 뭐 머리 말리기 싫다, 뭐 아줌마들이랑 말 섞기 싫다, 할머니들이 뭐 샤워 자기 거 뭐 완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진짜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운동은 굉장히 간단한 이런 운동도 있어요. 배에 힘주는 운동.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죠. 근데 급성요통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못해요. 급성요통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우리가 이제 자연복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복대 아시죠? 복대. 예전에 유럽에서 여성분들이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콜셋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녀들이 뒤에서 막 콜셋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연 콜셋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자연 복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침하면 해보세요.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했을 때 배에 힘 들어간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침을 세게 하시면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배가 나오진 않고 줄어들 겁니다. 기침을 콱 하고 나서 힘을 딱 준 상태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척추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근육으로 활성시킬 수 있는데 이런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아까 운동 중에 처음에 허리가 요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 자세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처음에 이거 하나 넣으라고 하거든요? 엎어져서 이거 하나 넣으라고. 하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2개 넣고 괜찮으면 이렇게 만들고 더 괜찮으면 이렇게 쭉 펴서 이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박고원 원장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그렇게 디스크가 찢어지는 게 회복이 되냐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맥켄지 운동이라고 있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섬유륜이 찢어지는데, 대부분 섬유륜이 찢어지면 어디가 찢어질까요? 섬유륜에 이 배 쪽이 찢어질까요? 등 쪽이 찢어질까요? 등 쪽이 찢어지죠. 그래서 뒤로 신경이 빠져서 뒤로 가는 신경을 누르잖아요. 왜 뒤로 빠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로 이제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운동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실제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어떤 학자가 시신을 가지고 척추체를 분리한 다음에 기계를 걸어서 계속 이렇게 밴딩하는 운동을 무한반복 시킨 거예요. 했더니 결국엔 디스크가 뒤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할 때 계속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했을 때 뒤로 빠지는 수액을 더 앞으로 밀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찢어진 섬유륜 부분 있죠? 섬유륜을 우리가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벌려놓나요?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섬유륜을 붙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사실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액이라는 구조가 섬유륜이 찢어서 뒤로 빠져서 신경을 누르면 다리가 저리고 한다지만 대부분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게 더 크냐면 수액이라는 구조에 있는 세포 벽의 요소가 그게 화학작용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신경을 자극하면 그 신경 저린 거가 그것 때문에 느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누르는 것도 문제지만 주사 치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 치료를 뼈주사 많이 맞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그냥 그거를 세척하듯이 워시아웃 시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리가 저리고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누른다는 개념보다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염증 반응이 생겨서 저린 경우가 많다. 제가 지금 급성교통 환자분들 이런 운동 알려줬잖아요. 막 형제님들 보면서 저게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좀 좀 그렇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동작이 들어갑니다. 이거 어려워요. 쉬워 보이죠? 여기 보면 이게 양옆 어깨랑 엉덩이가 4개가 찍힐 거 아니에요, 좌표가. 4개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한쪽 발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차해서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왼쪽 발을 들고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팔까지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게. 예를 들면 이 자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딱 꼭지점 유지하면서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아까 말씀드린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직근인데 대부분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윗몸 일으키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윗몸 일으키기 추천하지 않는데 복직근 여기 보면 복직근 모르시죠? 그냥 왕자 생각하시면 돼요. 왕자. 왕자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왕자를 만드는 이 복직근 훈련은 이 견갑골 어깨뼈 있죠? 어깨뼈가 그냥 마분지 한두 장 들어갈 정도로 약간 뜨는 정도만 해도 복직근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윗몸을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숙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고 또 좀 어려운 동작으로 이런 동작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워서 이 흉골부터 골반뼈 무릎까지 일자로 쭉 만드는 이런 걸 오른쪽 왼쪽 운동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운동은 실제 운동 처방을 하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치료는 그래서 뭐 아까 운동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요즘에 운동 중에 대세가 뭐죠? 러닝이죠, 러닝. 러닝은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에. 실제로 찢어진 섬유륜을 더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뛸 때마다 저는 달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뛰거든요. 근데 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못 뛰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못 뛰는데 뛰는 것 자체가 디스크에 일정한 시간으로 계속 자극을 주고 섬유륜을 계속 이렇게 상하로 누르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 백년허리라고 책을 쓰신 그 서울대 의대 재활학과 교수님 계시거든요. 정성근 교수님이라고 그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신데 실제로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것도 러닝은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러닝은 힘들다. 그럼 걷기라도 하시길 바라고 이 앞쪽에 있는 근육보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왕자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갑바 나오고 막 이런 거 세상 사람들 관심 많잖아요. 근데 허리 근육의 중요한 거는 등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등 근육. 지금 이렇게 본인의 등 근육을 이렇게 잡아 보실 수 있어요? 척추뼈 옆에 근육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 근육을 잡히시는 분들 계세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하신 분들은 이 근육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등 근육이 중요하다. 등 근육이 중요하고, 이 등 근육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와 결부된 운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재미와 결부된 운동. 헬스는 괜찮긴 괜찮은데 잘못된 동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가 열린 사슬 운동이 있고 닫힌
닫힌 사슬 운동이 있거든요. 열린 사슬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바벨이나 덤벨 같은 거 들고 운동하잖아요. 남자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 근육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닫힌 운동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을 열거나 우리가 걷거나 하는 것도 뛰거나 하는 것도 그거는 어떤 한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일련의 모든 근육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뭐 덤벨을 들거나 사실 가면 여러 가지 스쿼트 자세 같은 걸 하는데 잘못된 자세로 하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린 사슬 운동보다는 닫힌 사슬 운동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허리 아픈 분들 내려올 때 그거는 주로 무릎에 무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허리 아픈 분이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네. 그래서 이거 말씀 저희 많이 인용하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 당연히 우리가 경건해야죠. 근데 저는 앞부분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 약간의 유익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약간의 유익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약간의 유익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디모데반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가 교회 허리잖아요. 교회 허리. 저희가 교회 허리인데 저희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무너지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듯이 우리 3, 40대 그룹이 교회에서 허리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구부정하게 있는 것보다는 튼튼히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렇게 제가 허리만 한 거예요. 허리만. 이 여러 가지 중에 허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근공격계 통증도 할 수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또 신경계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어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수영영법. 여기 수영 강좌를 잠깐 하자면 수영영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유형, 평형, 저병, 배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병 빼고는 무리되는 동작은 없다고 봐요. 평형할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형할 때 허리를 고추 세우는 정도는 초심자들이랑 중급자까지는 그렇게 신전 운동을 많이 못해요. 진짜 완전 상급자와 선수 정도 되면 굉장히 허리를 많이 쓰면서 하는데 그리고 자유형 배형은 무조건 허리를 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병 빼고는 크게 무리는 안 된다고 봐요. 수영은. 네. 몸무게. 많이 줍니다. 몸무게는 예를 들면 많이 주는데 몸무게는 적을수록 어떻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지방 그 BMI 재잖아요. BMI 점수를 재고 체지방률을 재는데 똑같은 예를 들면 남자 기준으로 80kg라고 했을 때 똑같은 80kg가 같은 80kg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방이 20%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체지방률이 10%인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근골격계 양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근골격계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고 그 체중으로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육량이 많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드물기 때문에 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허리가 부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성질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도 체중이 많아지면 그만큼 당화혈색소가 많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니까 체중은 뺄 수 있으면 조금 뭐 3% 이 정도라도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죠. 또 질문 있어요? 네.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네. 네네. 아, 뇌졸중을 유발하는 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뇌졸중을 유발하는 건 잘 모르겠고, 근데 고개를 굳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는 동작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신전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전 운동. 신전 운동. 지금 고개 뒤로 적길 수 있는 분 중에 나는 이만큼만 해도 못하겠어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개를 신전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맥킨지 운동의 그냥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게 허리가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나이에 비례합니다. 30대보다는 50대가 허리 안 좋을 확률이 높고 50대보다 70대가 허리 안 좋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은 연령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목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네. 궁금하신 거, 뭐 질문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잠을 이렇게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자는 자세까지 컨트롤, 어떤 형제님들은 이렇게 자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잔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저는 계속 움직여서 이제, 영화는 딴 데 가고, 제가 더블 침대를 혼자서 다 점령하고 쓰거든요. 하도 굴러당겨가지고. 근데 저는 베개를 다리에 끼고 옆으로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는 것까지 이렇게 컨트롤 될까라는 생각이 되고, 자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몸을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네. 네, 차라리 그 척추체하고 같은 방향, 차라리 이렇게 자든지 뭐 이렇게 자든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네. 그건 크게 무리 안 돼요. 네. 똑바로 눕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개를 끼고 다리를 조금 높이는 게 허리의 부담은 조금 더 낮춰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잘 수 있냐가 문제겠죠, 뭐. 네, 질문 또 있으시고. 엎드리는 거요? 어떻게 엎드리는 거요? 엎드려 자는 거요? 그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아까 이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은 급속 요통이 있는 분한테 디스크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고 그 찢어진 섬유륜을 조금 더 이렇게 붙여놓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엎드려서 자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똑같은 원리죠. 엎드려서는 고개를 이렇게 하고 못 자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 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도 좀 습관이 있는데, 다리 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좀 낫죠. 그만해도 되죠? 네.